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을 좀 업데이트 해보려고 녹화 방송을 켰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부터 봐보고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로 과거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방송과 되게 흡사하게 일단은 큰 프랙탈 관점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의 이제 우리는 박스권을 볼 수 있겠죠. 불장 이후에 이제 박스권이 있고, 불장이 끝나면서 하락장이 시작되고 베어장에 있는 박스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두 구간 사이에서 위아래를 정하는 갈림길에 처해 있고, 위에 있는 매물대의 저항,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매물대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의 커지는 이제 확장, 웨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물대죠. 강한 저항의 매물대에 계속 눌리고 있으며 올라왔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커피밴드를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며 상승을 하였지만 뚫지 못하고 계속 이 구간에서 보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래 매물대로도 터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분봉으로 가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지해주고 있는 매물대만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눌림을 세게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봉 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강한 매도력으로 올린 걸 다 떨어뜨렸지만 결국에는 한 번 더 여기서 지지를 받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의미 있는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며 그 가격이 깨지지 않고 이어질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렇죠. 추세는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이어지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구간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이런 구간들이 여기에서도 계속 이뤄졌었고요. 이렇게 이런 거는 시간봉뿐만 아니라 날봉 아니면 분봉에서도 작은 봉에서도 먹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할 때도 많이 써먹는 거죠. 그리고 제 강의에서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과거에서 그러면 이 확장 다이아고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확장 엣지 형태의 프랙탈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나왔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많이는 없었는데 의미 있는 구간 비슷한 구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대표적으로 이 구간이 되겠죠. 상승장 이후 하락장, 그리고 하락장 매물대를 커피핸들로 만들면서 돌파를 하였죠. 돌파하기 전 한 번 더 여기서 작은 커피핸들이 있었고 아담과 이브도 있었지만 돌파하고 더 큰 커피핸들이 있었고 돌파하기 전에 확장 엔딩. 이거는 그냥 일반 웨지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렇죠? 여기서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 엔딩 이후 추가적인 상승. 아무도 이평을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비평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럴 때는 이제 큰 시간봉들의 이평을 봐야 8시간봉이 아니라 뭐 4시간봉, 날봉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보통 4시간봉, 1시간봉이 좋더라고요. 1시간봉에서는 꼬리 말고 올리면서 4시간봉에서는 이게 4시간봉이면 꼬리를 딱 치고 올라요. 그리고 1시간봉에서는 이평이 봉 마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도 스케치하면 좋고요. 자,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었죠. 확장, 엔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이거와 이제 그냥 일반 웨지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 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모습 형태이고 확장형은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이제 위아래가 벌어지는 그러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웨지죠. 일반적인 웨지는 이제 8, 90%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고, 걸량도 보다 줄어들어야 된다. 터지기 직전까지는. 여기가 터진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걸량이 터지면서 네, 추세가 완전히 된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걸량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되돌림을 준 모습입니다. 또 한번 비슷한 패턴을 찾아보자면 뭐 이런 구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퍼펜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그렇죠. 네, 확장형 웨지가 나왔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웨지가 나오고 그 방향으로 터지면 이것을 엔딩 5파동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조정 파동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임펄스 파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되돌림 파동을 조정 파동이라고 보지만 너무 상승의 이제 매수의 힘이 강할 경우에는 이 조정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 B, C, D 2파동으로 상승형 웨지 또는 뭐 상승형 익스펜딩 웨지 나오고 추가적인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뭐다? 그렇죠. 추세가 강할 때만 나오는 프랙탈이다,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죠. 그래서 보통 웨지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그 방향,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터지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은 봤고 이제 날봉의 캔들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캔들을 보면 되게 큰 가시를 만들었죠. 도지라고도 불리고요. 위아래 가시를 만들면서 몸통이 되게 작은 캔들이죠.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경우는 강한 저항과 강한 지지가 있을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한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나오는 캔들의 모습인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다가 여기서 도지가 뜨면 우리는 그렇죠. 적신호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왜냐? 양봉 떴는데 도지로 끝났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벽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 매도의 힘이 쭉 올라오는 여기까지는 매수의 힘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으로 바뀌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의 힘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힘의 비율이 비슷해져서 도지 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마감을 해서 도지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도지가 아닌 이런 식으로 긴 꼬리로 하나의 매물대에서 큰 도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로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도지가 아니라 이렇게 큰 도지. 예를 들어 찾아보면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 쳐봤는데 많이 있진 않아요. 이런 식이죠. 이거는 조금 이제 꼬리의 이제 비율을 보면 아래 꼬리가 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오다가 받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도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도지라고 이것도 볼 수는 있지만 몸통의 마감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을 찍었는데 매물대가 여기서 생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매물대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눌리면서 여기서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리면서 도지의 형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사이드 형태가 가든지 아니면 왔던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죠. 이런 경우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끝 파동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중간에서 나오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끝 파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끝 파동을 찍고 그 다음 봉에서 중간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매물대입니다. 어디서 꼬리가 마감을 했는지 중요한 매물대죠. 여기가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내려올 때마다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올리면서 도지로 마감을 했을 경우 이 매물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보다 그렇죠. 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조금 애매해요. 네, 저라면 아마도 여기서 숏을 쳤을 거예요. 최소한 되돌림을 보면서 뭐 이 상승권에 대한 되돌림 뭐 236이나 뭐 그런 구간까지는 최소한은 먹고 이제 해칭을 했겠죠. 236도 주질 않았네요. 236까지 보던지 아니면 382 아니면 전 고점 이런 매물대까지 되돌림을 볼 수 있죠. 쭉 상승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도지로 끝났다. 이거는 그렇죠. 아까 설명한 적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시간봉에서 도지의 이제 그 example이 많진 않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형태가 꼬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고점에서 도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저점에서 이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 추세에 추세 전환 시그널을 준 이후에 나온 도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봤더라면 이 내려왔던 이 저항 있죠. 이 저항. 이 저항이 잠깐 눌렸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언제까지? 그렇죠. 이 매물대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중요한 매물대가 여기였죠. 그래서 이 매물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이 추세가 내려왔던 것에 대한 물량을 받아먹은 이후 다시 한 번 더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닌지 일단은 싶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점은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관점도 주봉 마감을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였냐면 이 저점이었죠. 이 저점 위에서만 봉이 마감을 한다면 이 저점이요. 이 저점 매물대 위에서만 봉이 마감한다면 웬만해서는 저는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매물대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 라인도 이 웨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파동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일방적인 엘리어트 카운팅을 해보시면 5개의 파동이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네 파동, 그리고 5파동의 진행. 근데 이제 5파동의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파동이 연장이 나오면서 1파, 2파, 3파, 4파가 나오고 5파동이 뭐 1, 2, 3, 뭐 4, 5 이런 식으로 굉장하게 위아래를 흔들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임펄스가 어느 파동의 임펄스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조정파동 마지막에 달려있는 C파동의 임펄스일 경우 우리는 이 파동 이후에 되돌림을 봐야겠죠. 네, 이 되돌림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되돌림을 봐야 하고요. 그게 아닌 만약에 저점이 나왔고 새로운 임펄스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되돌림을 보더라도 그렇죠. 중요한 매물대에서는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캐치를 하고 여기 딥존이죠. 그러면 현물을 줄 만한 곳이에요. 이때는 아마도 현물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제 스윙 관점 같은 경우 큰 메이저 관점은 동일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는 이 고점을 뚫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관점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까지 되돌림을 줄지 모르겠지만 준다면 정말로 좋은 자리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결국에는 내년 중후반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2024년도죠. 4년도 후반에 이렇게 후반에는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랙탈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커펜핸들 이후 임펄스스러운 파동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에는 고점을 뚫지 못했고 되돌림을 주며 다시 한 번 더 매물대, 중요한 매물대죠. 여기가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이때 코로나 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빔 때 터치를 하고 던지고 다 받아먹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고점을 뚫어버리는 모습. 그래서 이때는 더 큰 커펜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확장값을 찍으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네. 일단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돌림의 크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도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았겠죠. 하지만 세력이 원하는 자리가 여기였거나 고래들은 여기까지만 온다면 무조건 한 번은 받아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을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매물대가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좋은 매물대고, 매물대는 좋은 곳은 맞습니다. 여기를 일자로 떨어뜨릴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내려올 때마다 이 구간에 움직임을 보고 세력들의 받아먹는 힘을 보고 매매를 하면 되고요. 이게 단 하루 만에 차트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서 그리기 때문에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실시간 방송을 안 한 지가 좀 됐더라고요.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100% 회복은 안 돼서 지금도 아픈데 네, 조만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